등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기자회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취재하시는 분들 다 준비되셨죠? 저희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 바로 국민혁명당 및 국민특검당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는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에 공식 등록된 공당인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입니다. 기존의 뭐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하는 기자회견처럼 취급해서 거리에 한 명만 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조치는 굉장히 위법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 여의도 안에 밀폐된 공간에 모든 정당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원내 정당, 원외 정당에 따라 코로나가 다르게 움직여서 다르게 법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는 국민혁명당이라는 정당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 정치의 자유에 따라서 공정한, 정당한 정당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과 이를 잘못 인식하고 방역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등등이 조치를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분명히 인지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당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를 지나서 사람으로 말하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상태에 대한민국이 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생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 예배를 제가 해봤습니다. 임종 예배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숨을 한번 몰아세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지점에 와 있는 사실을 국민도 모르고 시민단체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지도해야 될 정치인도 모르고,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상태를 정확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정당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정부와 문재인은 코로나의 정치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왔으나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려고 했던 원래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니 대만은 같은 나라도 같은 민족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중국의 관광객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대만은.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은 초창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언론 검색하면 지금 다 나오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의 그것도 일반 관광객도 아니고 우한에 있는 우한 그 관광객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렇게 공개적인 초청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그랬을까요? 4.15 총선 때문에 한 겁니다. 4.15 총선 때문에. 그래서 목적 달성했습니다. 4.15 총선을 누가 정상적인 총선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요 부정선거를 넘어서 사기선거입니다. 사기선거. 코로나를 통해서 1차 사기극을 완성했고, 두 번째는 작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문재인의 국가 해체, 북한 편입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범국민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화문 집회 못 오게 하려고 임시 공휴일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놀러 가라고 완전 해제다 하고, 그때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인가? 60만 명인데 60만 명, 600만 명. 제주도 말할 것 없습니다. 동해안, 강릉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통하여 돈을 지원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코로나를 빙자하여 광화문이 코로나를 확대했다, 이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재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정경 그 질병관리청장 또 시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또 국민의힘 정당의 그 모 의원이 조사를 발표했듯이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 사건으로 인해서는 코로나가 확대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공식선언입니다. 공식선언. 수치로 따지면 그때에 광화문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을 강제로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전체 경찰이 비상돌아서 전국을 다 다니며 체포하고 강제로 검사를 시키고 해서 10,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확진된 사람이 8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82명은 광화문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걸려서 그날 광화문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0.74%인가 0.7%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그대로 1.4%입니다. 1.4%. 그래서 저들도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발표하기를 작년에 광화문 사건을 통해서는 코로나 확진력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 나는 이미 깜빵을 살고 나왔어요. 깜빵을.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들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저쪽에 다 합해봤자 뭐 윤석열 하나도 못 이기고 홍준표 뭐 최대형 이거 합치면 절반도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를 가지고 극단적인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번의 사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 변호인단들이 자세한 통계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큰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평소에 보통 확진 그 검사하는 율이 5만 명 아닙니까? 평소에. 지금 얼마 합니까? 10만 명으로 배로 늘려서 하지 않습니까? 18만 8만.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1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성이 있는 사람, 진성이 아니라면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서울역에서 평소에 임시진료소에서 지나가는 사람 무작정 늘 무료로 진료해 줬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00명 이상이 나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아니 이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검사 맞는데 하루에 100명 이상이 나오는 거 맞죠? 국민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을 동시에 다 조사하면 50만 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50만 명이 걸려서 지금 사회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세계적인 유럽의 일부 나라와 지금 미국까지도 영국까지도 이제 코로나의 본성은 파악했다. 뭐냐? 이것은 지나가는 감기와 또 독감 같은 현상이다 하는 것을 해서 지금 미국도 하루에 10,000명 이상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 해제해버렸어요. 심지어 텍사스에 있는 모 주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스크 쓰고 식당 오는 사람은 벌금 때리겠답니다. 마스크 벗어 위화감을 조성한다. 마스크 벗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서 역행을 하여 거꾸로 4차? 내가 또 욕이 나오려는데 오늘 욕은 안 하겠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4차요? 4차? 이런 코로나의 사기극을 이 멀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문재인 당신이 보기에 그렇게 호구로 보입니까? 쪼다로 보입니까? 그리고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전 국민한테 지금 100만 원씩 돈을 주겠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쪼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0만 원 주면 받으세요. 받되 그 돈 가지고 문재인 저놈을 쳐내십시오. 창피한지도 모르니까 창피한지도. 아니 왜 백신을 세상에 아프리카 국가를 또 백신을 다 확보해서 주사를 놨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별로 보니까 103위요. 103위. 백신 구입한 백신을 갖다 주사 맞는 것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인데 백신을 맞는 이유는 세계 103위요. 103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4차를 또 벌써 위기감을 조장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발발 떨게 만들고 또 오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5차를 말통면 5차로 가야 된다. 5차면요 대한민국 전 국민 한 사람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전 국민을 가정에서 깜방살이 시키겠다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격합니까?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력이 있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나라를 먹어도 우리는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던져가면서 나라를 우리는 지켜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이 사기극을 계속 진행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완전히 1200명을 가뒀어요. 1200명을 가뒀는데 갇혀가지고 약 하나 먹은 것도 없고 갇혀서 거기서 주사하는 맞은 것도 없고 저는 주사를 맞았죠. 저는 주사를 놨는데 이번에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킹님의 이 부분을 내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를 놨는데 몇몇 사람한테는 주사를 놨습니다. 한 서너 명. 나머지는요 그냥 갇혀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갇혀있다가.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일단 성북구청에 보건소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사람질에서 왔냐고 그것부터 먼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사람질에서 왔다 그러면요 그냥 볼 것 없이 바로 그냥 확진입니다. 확진. 그래서 하루 이상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의 상당한 숫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사람들에서 왔다니까 무조건 확진을 하니까 백병원에 갔어. 서울대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15만원을 내고 받았더니 이거는 음성이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고 다 알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오늘부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비대면 예배를 하라. 누구 마음대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세요. 교회는 전격적으로 각 교회별로 판단해서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한두 명이 또 발생하면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해결 그래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2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니까 그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전국의 7만 교회, 3만 개 기도원, 3천 개 기도원, 2,500개 선교단체 이걸 예배를 금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고는 이따위 짓을 한 죄가 있습니까? 참고 기다렸더니 갈수록 더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정정당당하게 정상적 예배를 진행하십시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스스로 방역할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잠시 들어올 때 개인 키트 코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하셨죠. 우리 교회는요 한 주일에 몇만 개씩 사다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매주일마다 1:1 개인 검사 다 해서 예배드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더 이상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폐하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기독교인들은 전쟁이 나도 산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금해진 적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극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냐 하면은 지금 설령 코로나가 걸렸다고 칩시다.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걸렸다고 쳐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게요 평소에 독감 때문에 돌아가신 숫자가 더 적어요. 맞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강대 변호사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방역 주사를 맞아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걸린 사람 중에서도 인정하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그분들은요 거의 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뭐 30대 20대는 돌아가시는 여기 없어요. 오히려 주사를 맞아서 백신 맞아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섭섭할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과격할지 모르지만은 연세가 70 살았으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70 살면 살 만큼 살았어. 앞으로 100살 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죽는다면 뭐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는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못해요. 이 정부가 입증을 못한다고 지금. 그런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사기만 치고.
이 부분은 이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혁명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첫 번째 싸움은 45년도부터 50년도에까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습니다. 남로당에.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1차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이긴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좌파든 우파든 종북이든 주사파든 대한민국에 살고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고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좌파 지도자들, 좌파 교수들, 속된 말로 또 빨갱이들 나한테 한번 반론해보세요. 아무리 좌파고 주사파고 문재인까지도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대통령 할 수 있었냐고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2차전은 6.25입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은 내가 이미 유튜브로 말씀했기 때문에 간결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왜 했느냐? 1년 전에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냥 철수한 것도 아니고, 철수하면서 미 국무장관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공산주의의 남한을 막는 선을 홋카이도,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정했다. 그러면 에치슨 국무장관이 왜 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을 포기하는 발언을 왜 했느냐? 그 이유는 한반도 안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접전을 벌이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요. 육지에서는. 그때 러시아와 미국은 친구예요. 친구.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잡는데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잡을 때 러시아 군대가 1,800만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일종의 신세를 지는 거죠.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그때는 소련이에요. 소련한테 신세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 저참 미국이 또 자기 군대를 피 흘릴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소련하고 부딪히면 안 되고, 또 이미 벌써 미국은 소련한테 신세를 졌고, 그래서 미국은 일본 전체를 가지려고, 그 대신 일본 전체를 가지려고 한국을 포기한 겁니다. 미국. 그래서 미군이 떠나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는 미군이 한국에 올 수 없어요. 안 와요. 그러나 6.25가 딱 일어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에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나서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빨리 미군을 한국에 재파송하십시오. 그때 빌리그레함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라디오 문화가 처음 나와서 미국 전역에 라디오가 다 텔레비 시대가 아니고 라디오가 집집마다 다 있을 때 라디오를 대놓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 빌리그레함은 미국의 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함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빨리 미군을 한국에다가 재파송하십시오. 이유는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여기 온 것이 기독교인 보호 때문에 처음 출발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기하는 에치슨 라인을 한국에 관심 없다고 발표하고 미군이 철수했는데 그 미군이 다시 오겠습니까? 한국에? 빌리그레함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미군을 빨리 한국에 파송해서
기독교인 50만 명을 빨리 지키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빌리그램을 쓰면서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약간 그 코믹한 것이 있는데, 그 빌리그램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당연히 6.25 전쟁 때 군목으로 한국에 왔어요. 빌리그램이 72년도에 73년도에 여의도에 전도 집회를 온 게 아닙니다. 6.25 때 전선을 뛰어다니면서 전쟁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할 때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고 군목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빌리그램.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는가? 빌리그램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리그램의 부인이 된 겁니다. 부인이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울며 불며 빨리 전화해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신의 말은 들을 거야. 나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은 내가 태어난 제2의 조국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이길 남편이 있나요? 그래서 빌리그램이 트루먼한테 협박을 해서 이분이 다시 와서 그래서 기상천외합니다. 6.25 때 대한민국은 없어. 100% 없어진다. 없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3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붙은 전쟁이 세 번째 제3차 전쟁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주사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입만 열면 공식적으로 선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뭐 신용복 간첩을 존경한다 그런 말 나가 그거는 다 차지하고라도 제주도 4.3 사건 가서 4.3 사건을 일으킨 바로 남로당의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것을 완성하겠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드디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로 완성하겠다.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시고, 내가 국방부 장관 같으면요 바로 문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버립니다. 이런 이적죄와 여적죄가 더 이상 큰 여적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보안법 폐지하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여 내각제 개헌. 왜 쟤들이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 처음 연방제 개헌을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 의식 속에 진짜 저 새끼가 하는 짓이죠. 정광훈 목사 하는 말이 맞네.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라고 네 알아차릴까봐 일단 내각제 개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연방제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화문 집회를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가지고 보안법 막아내고 헌법을 지킨다면 저는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모든 국민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대한민국 보안법과 개헌과 이 모든 걸 지킬 힘이 있습니까? 힘은 고사하고 철학이 없어요. 철학. 이준석, 난 처음부터 이준석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대가리 피도 안 맞는 게 뭘 떠들고 날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해야지. 내 이방에 했다가 내 욕 바가지 먹었는데 보세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제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어제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다 줘야 된다고 하고 송영길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인하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 발칵 뒤집으니까 지금 와서 또 90분 만에 취소. 이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머릿속에는 국가 철학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 철학도 없고 그 사람은 전공 자체가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하버드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공부했으면 어떤 철학을 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당 대표가 되려면 현지 실전에서 국회의원을 한두 번 해보든지 장관 해보든지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지. TV에 논평을 하다가 그런 것 같으면 엔터테인먼트 사장하는 게 낫죠. 이준석은 지금 움직이는 말하는 것 자체를 보면요 그쪽으로만 초기 발전돼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장, 정치 엔터테인먼트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서 저는요 보다 못했어. 저는 목회도 하고 붕회도 하고 애국포럼도 하고 강원 집회도 선도해보고 모든 내 인생을 걸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문재인 의도대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해체, 북한 편입,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해양동맹을 분리해서 문재인이가 하는 북한과 연합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가는 동산대륙동맹이 완성되게 생겼으니 저로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론도 여의도 정치권도 제가 하는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비소 내지는 억지로 무시하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국민혁명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까지 국민혁명당의 유료당원 1,000원씩 내는 당원을 1,000만 명을 조직해서 문재인 저 사람을 반드시 끌어내고 자기도 대통령 2명을 깜빵에다 넣었으니 당신도 내려와. 이제 당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됐지. 그래서 반드시 역사 앞에 이것을 집행하여 문재인을 끌어내고 우리는 다 주사파를 척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약한 전강훈의 12대 희망 공약 12대 정책을 완전히 완성해요 제2의 건국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강훈 목사, 당신은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목회는 잘하고 뭐 그동안 또 애국운동 했으면 강화문 집회 애국운동을 하고 알지 정당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치 스케줄대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최재희가 되든지 윤석열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당에서도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이재명이 되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야당 여당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당은 뭐 되면 그건 바로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것이고 야당이 됐다고 칩시다. 제일 지금 지지율이 앞서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칩시다. 심시 끝났습니다. 40일 만에. 그러면 지금 기계처럼 움직이는 북한의 정규군보다가 더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민노총 중심하여 정교조가 주사파 애들이 우파가 대통령 됐을 때 촛불 시위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버리는데 멀쩡한 이명박도 거짓말로 광우병으로 촛불 시위를 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이미 이명박은요 대통령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왜? 삼각산 뒤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부를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아침 이슬을 부를 때. 그러면 천하의 윤석열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될 때 촛불 시위 100만 나와서 해버리면 그들을 막을 힘이, 여러분 대답을, 국민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막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막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통령 대봤자 헛방이에요. 못 막아요. 이명박 박근혜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당을 선포했고 반드시 국민혁명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시계가 착각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국민 5,200만 전체가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 국민들이 3.1 독립운동 같은 그런 정서로 또 건국 정신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이번에 국민혁명당 운동에 여러분 지지 내지는 관심 내지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변호사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훈 당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희 이번 기자회견의 공식 보도문이 전달이 안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및 국민특검 전국 변호사단 긴급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입맛대로 코로나 사기, 국민 탄압 더 이상 굴종하지 않겠다.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다. 신규 확진자 숫자로 사기를 쳐서 국민 통제, 자영업자 말살, 교회 예배 탄압, 문재인 규탄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는 짓을 또다시 반복하는 문재인의 미친 망나니 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현재 코로나 검사는 1일 18만 건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5만 명 검사하면 500명, 18만 명 검사하면 1,800명인 것은 초등학생도 이제 다 아는 것으로 약 1%에서 2%대의 양성 확진율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지금까지 전국 어디든 불문율에 가까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양성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사돈의 8촌까지 또는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도 겁을 줘서 무차별 검사를 시행하면 정부 입맛대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 5,200만 명을 동시 검사 실시하라. 50만 명 이상이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로 나오게 되어 있다. 문재인의 미친 짓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청와대부터 시작해 나라 전체가 전면 셧다운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망나니 사기 정부는 코로나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문재인 주사파의 불리한 이슈와 국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잠재적 우파 후보들이 주목받고 향후 대선전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자 국면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고 나아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다가오는 8.15 대규모 문재인 규탄 집회와 전국 기독교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원천 봉쇄하여 결국 구차하고 비겁하게 자신의 안위를 지켜보려는 저열한 수작에 다름이 아니다. 1년 이상 이 모양이다. 더 이상은 신규 확진자 숫자로 사기 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거리 두기로 바보 노름을 하는 것에 온 국민이 놀아 나서는 안 될 것이다. 백신 수급도 완전히 망친 무능하고 후진 정부가 함부로 사기를 쳐서 국민 탄압만 하여 정권 연명을 하라는 것은 철저히 응징받아야 한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철저히 방역해온 전국 교회를 또다시 함부로 예배 폐쇄를 하여 결국 전국의 교회를 사지로 몰아 사실상 문 닫게 함으로써 종북 종중의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반공 국민 세력인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문재인 구속과 하야가 최고의 방역이자 이 나라와 국민이 몰살 위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길임을 온 국민 앞에 선포한다.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끝없는 폭정자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이상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동 참여하신 국민특검단 단장인 이명규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단장 이명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국민특검단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적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 둘째, 문재인을 체포하여 우한 코로나를 즉각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되돌려 준다. 셋째, 헌법을 회복하고 광화문과 청와대를 되찾아 그곳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깃발을 휘날리게 한다. 그럼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정치방역, 사기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전면적 저항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이가 제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역을 악용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방역을 빌미로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의 정치방역, 사기방역을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국민저항권의 즉각적 발동을 통하여 문재인이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할 것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문재인 저자가 우리들 손에 체포되는 순간 우한 코로나는 즉각 종식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 자유권, 영업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은 곧바로 회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것을 국민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지금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겁먹은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겁먹은 개 문재인은 제가 사는 개집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쫓겨날까 벌벌 떨면서도 최후의 발악으로 지나가던 어린아이도 웃을 만큼 치졸한 대책을 방역 대책이랍시고 앞세워 국민들을 도리어 억압하고 탄압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주인을 물겠다고 덤벼드는 꼴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겁먹은 개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국민들에게 정치방역, 사기방역을 들이밀며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을 거꾸로 드릴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문재인의 악독한 정치방역, 사기방역에 직면하여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명령받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 불의한 공권력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저항하라는 신선한 헌법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신선한 명령을 받들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거리로 뛰쳐나와 총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소극적, 비폭력적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 폭력적 저항권도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저자가 만일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 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적들의 방해를 격파하고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저자를 반드시 체포하여 처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찮은 질병, 감기와 다름없는 일반 질병, 그런 따위의 생활질병에 불과한 우한 코로나를 악용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내세운 방역 대책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없고 시절한 소아병적 수준의 정치방역, 사기방역, 정권방역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저 겁먹은 개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방역의 실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저자는 도대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저녁 6시 이후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저자는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그것이 마치 대단한 방역대책이라도 되는 듯 제 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로써 1982년 1월 6일 전두환 정권이 폐지한 야간 통행 금지가 40년 만에 문재인에 의해 부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부활시킨 야간 통행 금지는 과거 군사 독재보다 훨씬 더 악랄한 모양으로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녁 6시 이후 통행 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자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전면적 국민저항권 활동을 선언합니다. 둘째,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삶을 소대가리하는 별명을 얻은 문재인은 그 별명처럼 그 머릿속에 4가지 푹 삼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은 아무런 기준도 없는 정신병적 대책을 방역대책이랍시고 떠들어대며 국민들의 평등권을 제 멋대로 짓밟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신병적 방역대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배우들의 공연 연습은 되지만 동호인들의 공연 연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의 스터디 그룹은 안 되지만 학원에서의 그룹 스터디는 된다고 합니다. 사설체육관에서의 운동은 안 되지만 대규모 실내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처럼 타도 되지만 택시는 2명 이상 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위험하다면서 런닝머신의 속도와 음악의 종류까지 문재인이가 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병적인 멍텅구리 대책을 방역대책이랍시고 국민들을 제멋대로 편가르며 평등권을 누리는 문재인은 제 머리통 속에 4가지 삶아버린 삶은 소대가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저자의 분열책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재인의 사기방역, 정치방역, 정권방역은 야외 집회 전면 금지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겁먹은 개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우리 자유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은 집회 회복을 위해 싸우는 모든 자유시민 조직들과 연대하여 공동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저자는 유독 기독교 예배만을 전면 금지하며 기독교를 집중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특검단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신경질적 편집증적으로 기독교 예배만을 탄압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혁명당 대표 정광훈 목사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에서의 모임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려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콤으로 내몰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목이 잘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마침내 기독교로 로마를 점령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문재인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의 일관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과도 강력히 연대하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방역대책이랍시고 내세우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읊조리는 이유를 들어보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이대는 이유라는 것은 고작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된 이유는 바로 문재인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은 제 부하들을 동원해서 전 국민에게 문자질을 해대며 검사를 받으라고 들들들 볶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 숫자를 하루 10만 명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지금 전국의 보건소, 병원, 지역별 임시 선별 검사소에 늘어선 장사진을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말하는 하루 확진자 1000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루 확진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으면 문재인은 문자질을 중단해서 검사자 숫자를 하루 10,000명으로 줄이면 됩니다. 만일 문재인이가 하루 확진자 수를 10명으로 줄이고 싶으면 검사자 숫자를 하루 1000명으로 줄이면 됩니다. 문재인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K방역을 떠들고 싶다면 문재인은 검사소를 전면 폐쇄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 숫자는 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사기방역의 적나라한 실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한 코로나 확진율은 지난 2년 동안 1% 내지 1.6% 사이에서 확고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진율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한 코로나가 이미 생활 속의 질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한 코로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사기방역으로 국민 인권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함에 있어 그의 앞장선 부역자들, 그 자들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쓰레기 정당과 그 쓰레기 정당 출신 서울시장 오세훈이라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그 자는 박원순보다 한술 더 떠서 문재인의 사기방역 앞잡이 노릇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는 문재인 정권의 사기방역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기독교인들 위해서는 입을 쳐닫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내 집회 금지 구역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집회 금지 구역을 박원순보다 오히려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이라는 쓰레기 정당, 그 자들도 역시 문재인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에 부역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들 역시 모두 국민 저항권의 발동으로 청산되고 처단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겁먹은 개 문재인이가 사기 방역으로 정권 안보를 빼앗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문재인을 처단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여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서십시오. 서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거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파도처럼 굳세게 나아가십시오. 저희 국민특검단이 앞장서 싸움으로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동하는 국민저항권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성한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대한민국 그곳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휘날리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변호사들입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두려우시겠지만 이럴 때 변호사들이 총알바지가 돼서라도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 부당한 일에 투쟁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특검단 이명기 변호사님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혁명당 부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근에 발표를 하고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구체적인 실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누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시행합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구체적 행정 처분권자입니다. 어제 월요일 7월 12일부터 7월 9일날 공고를 해서 고시를 내서 7월 12일부터 서울시가 4인 이상 저녁에는 모임을 낮에는 4인 이상 저녁에는 2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고시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고시를 통해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고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세훈이가 어디 소속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집회의 자유의 제한 그리고 예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을 그것도 국민의힘의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의 바로 그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조선 노동당의 제2중대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2009년 11월 3일 엊그제 이준석이 중국 대사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정치쇼를 한다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2009년부터 우리 당은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그것도 대한민국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30만 중공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은 자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MOU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2015년 12월 2일에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소가 중국의 공산당 산하의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뭘 논의했겠습니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처분을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이런 짓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실체가 뭡니까? 이자가 활동했던 그 단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변 출신 시장이 그 정체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인 기본권으로서 물질적인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더 고도의 보장을 받는 절대적인 기본권인데,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문재인이가 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이가 직접적인 처분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은 바로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의 제2중대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년 전부터 우한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가장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은 지역입니다.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폭파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소가 한 번이라도 비난하는 성명을 냈나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다 싹쓸이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데 국민의힘이 찍소리 한 번 했나요? 대한민국 기자가 문재인을 수행한다고 중국에 가서 공안들에게 죽도록 처맞고 있을 때에도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나요? 우리 국민들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는데 국민의힘이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잠식해갈 때 국민의힘이 찍소리를 한번 해봤나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살려낼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수 정당이 분열을 우리가 국민혁명당이 촉진한다고 저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다름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보수 정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도 그리고 스스로 허무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창당이 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저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한민국 교회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은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이지만 1200개 교회를 대리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1차 들어갔고,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제2차 처분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검당과 더불어 국민혁명당은 한국교회를 대리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제2차 집행정지 그리고 제2차 헌법소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 예배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세훈이가 금지 영역을 넓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개가 되어서 그 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국민혁명당은 반드시 그 투쟁을 통해서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국민특검단의 변호사이시자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방역개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개혁.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아직도 이게 방역개혁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대깨문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는 이 좌파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유럽에서 지금 엊그제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10만 명 이상 모여서 즐겁게 축구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종교의 자유, 우리들의 집회의 자유, 축구 볼 자유만도 못한 겁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바로 좌파하고 대깨문 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살처분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서 없애는 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역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신적인 살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음 끝에 내몰려도, 청년들이 죽음 끝에 내몰려도 종교인들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죽음 끝에 내몰려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애써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살처분, 정신적인 살처분, 정치적인 살처분,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해왔습니까? 문재인 체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오세훈 시장 같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들이 살 길을 찾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 바로 국민특검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문재인 체포가 최고의 방역이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특검단 변호사이자 국민혁명당 대변인이신 구주화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문재인과 정은경이 드디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임은 기독교, 교회, 예배의 본질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온 국민, 그리고 전국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지금 당장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과 정은경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교인 여러분,
문재인, 정은경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 모일 수 있는데도 모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행동을 여러분들 정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 방역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자는 것입니다. 백화점, 지하철, 직장 어떠한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를 하지 말라고, 단 한 명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전 국민과 교회가 끝까지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백신을 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화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모든 국민을 옥죄는 것입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자들은 대부분 항체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자와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다 회복된 분들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집회, 이 오세훈이라는 시장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작년 박원순이 행했던 끔찍한 집회 말살, 이 고시를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폐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랄하게 서울시 전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박원순은 이 집회를 허가제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집회와 예배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당은 결코 이러한 사기 방역,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 1000만 당원 모집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혁명당 홍보위원장이신 이은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정말 바닥에서 희생하고 계신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 오늘부로 우리 국민특검단의 변호사로도 전격 합류하셨습니다.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은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왕따 방역, 이즘의 방역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중국에서 왔다는 말, 중국에 대한 혐오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 뒤로는 대구발 코로나, 신천지발 코로나, 급기야는 교회발 코로나 이러면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갈라쳤습니다. 그러더니만 급기야는 나중에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전부 갈라쳐서 방역을 회방 놓았습니다. 그렇게 잘난 K방역, 무조건 8.15, 작년 8.15 광화문에 간 사람이면 무조건 교회발 코로나라고 우겨면서 300명 나오니까 살인 집행이 뭐니 만발에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0명, 1200명 이렇게 나오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본인이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있을 때, 그리고 1200명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증권가를 가보셨습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우려고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실컷 담배를 피워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도발 코로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 타보셨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정말 팔 하나 돌릴 간격도 없이 꾸역꾸역 지하철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심지어 동작역에서 타면 절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한 번이라도 지하철에 확진자가 터졌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코로나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왕따 방역, 이지매 방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지매 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봤던 이상한 영상들, 중국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영상들이 진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느 한 집에 몰아두고 약도 안 줍니다. 좀 열이 난다 하면 그때서야 해열제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도 되는 그런 질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왕따짓, 이지매짓이나 하면서 자신의 무능에 대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영국,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독감과 같은 코로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사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델타 변이니 람다 변이니 하면서 확진자를 계속 폭증시켜가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단연코 이번 8.15 때 국민혁명당이 본인에 대한 비난의 화살 그리고 집회를 열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을 조련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도 무섭다고 하는 저 겁쟁이 대통령, 본인이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광화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린 똥개 같은 대통령! 우리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를 확실하게 종식할 최고의 백신을 말씀드리면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최고의 백신은 문재인 체포!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코로나 사기, 신규 확진자 사기와 관련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사기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검사자 수를 얼마나 늘리고 줄이느냐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검사자 숫자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많이 늘려야 될 때는 강제 검사를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건 이미 아실 겁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검사를 안 해요. 그럼 확진이 없죠? 그러면 감염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15 집회, 교회 양성 1명 나오면 거기 있는 모든 명단자들에게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신규 확진자 숫자 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자, 이번에 지금 18만 명씩 검사하고 있어요. 사상 초유의 18만 명씩 검사하는데 이 18만 명이라는 검사가 나오려면 이제는 강제 검사 가지고도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선제 검사입니다. 요즘 들어보셨죠? 강제 검사는 알겠는데 선제 검사는 또 뭐냐? 이제는 어떤 집단에 양성이 안 나와도 공문을 막 보냅니다. 단체가 필수적으로 있는 곳에다가
받아라, 다 무료로 해준다, 여러 가지 어떤 방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등으로 선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루에 18만씩 검사를 하는데, 황당한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게 1000명 넘으니 지금 우리 4단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우리를 몰고 있죠. 근데 이 양성 확진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평균인 1%, 2%에도 못 미치는 0.7%라는 겁니다. 0.7%인데 4단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언론사들, 기자들 있으시면 지금 당장 질문과 문재인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양성 확진율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0.7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신규 확진자 수가 500이면 괜찮고 1000명이면 4단계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대안은, 자, 감염은 과학과 통계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국민에게 표본처럼 일부를 뽑아서 조사했을 때, 검사했을 때 나오는 확진율, 이 확진율이 평균치인 1%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정도는 1단계로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작위로 검사 받는 사람들 검사했더니 3%, 4%가 이것도 하루만 나오면 안 돼요. 우연의 일치로 하루 동안은 검사받은 사람들 중에 3%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로는 안 되고 통계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쌓여야 유의미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이상 지켜봤더니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데도 이 양성 확진율이 3%, 4%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전국 국민들의 감염 상태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2단계를 가든 3단계를 가든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0.7% 확진밖에 모든 국민들 검사시키겠다고 쥐어짜서 18만 명 검사해서 1000명 찍은 다음에 집회고 예배고 모두 다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병신 모델 같은 한 명이 대한민국 다 망하게 두고 계신 겁니까? 자, 기자분들,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끔하게 만들어서 언론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질본, 정은경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답변을 하고 과학과 통계로 거리두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 바보로 농단하는 일은 멈춰야 하고, 이와 같은 사기 방역, 범죄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저항권 활동하겠습니다.